을 했다라는 점, 이로 인해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시장 거래가 한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나름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시장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이제 그 배당 기산일이죠. 소위 말씀을 드리는 배당 관련주들, 오늘까지 매수, 만약에 이제 배당을 원하신다라면, 배당금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오늘까지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만, 실제로 29일날 마감되는 올해 시장 내에서 12월 결산법인의 하나입니다.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 이럴 것 좀 전략,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뭐 종합소득세랄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도 유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아울러서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 일단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12월 법인에 한해서 한번, 오늘 장 마감되기 직전까지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상,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 같은 경우에 배당을 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매수, 진입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반적인 기관의 어떤 그 수급 상황, 특히나 차익 거래가 아닌 비차익 거래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외국인들 수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시장, 일단은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장 속에서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들 만들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장, 일단 뭐 그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올해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들 좀 정리를 해본다라면 뭐 한 5가지 정도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1순위로 뽑아볼 수 있는 것은 뭐니 해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라는 것.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그가 당선됐다라는 것까지도 아마도 이제 그 시장 내 어떤 그 변화, 큰 어떤 그 이변,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사라져 버리고, 일단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 정책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생각, 통상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월 20일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일 전후로 해서, 그리고 임박하면 할수록 해서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 부분,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고요. 두 번째는 브렉시트로부터 시작된 전반적인 글로벌 엑시트와 관련된 과거 이제 그 연합,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과거 윈윈이라는 부분에서 이제는 윈로스라는 쪽으로 생각이 좀 바뀌어 가면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현재 뭐 보호무역의 어떤 그 확산이랄지, 그리고 근린 궁핍화 정책이라는, 소위 말하는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 근린 궁핍화 정책의 어떤 그 변화 부분, 과거 너도 살고 나도 살고에서 모두 다 같이 즐거워지는 그런 어떤 그 경제 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이제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점차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는 환율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2강자, 2강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미국, 1강자 미국, 2강자 중국,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마찰 부분, 여기서 불거져 나오는 것이 결국은 보호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GDP가 1년간 16조 달러 정도, 중국의 GDP가 한 10조 달러 정도, 이제 그들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마찰,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경제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대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 아마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과연 이 속에서 이런 구도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나갈 수 있으며, 그 역량 속에서 어떤 업종군이 가장 많이 시장 내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번 연초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금리 부분이 되겠죠. 과거 확대 정책에서 이제는
긴축 경제로 조금 좀 통화 정책 중심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의 전환이, 이번 연말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의 관심은 과거 통화정책 중심에서 재정정책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 꼭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과거 통화정책, 금리의 어떤 재정정책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 그리고 경기 활성화, 이로 인한 소위 말하는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이로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좀 과하다 싶으면 아마도 시장은 금리의 인상을 통해서 통화 긴축의 강화를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 소위 말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좀 누르려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 그 적정한 인플레이션율, 아마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과거 FOMC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주창을 해왔었던 2% 내외의 물가상승률 정도가 가장 적당한 수준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일단은 계속해서 기준점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과연 물가상승률 자체가 2%를 넘어서느냐 아니면 2% 아래서 계속 머무느냐, 넘게 된다라면 통화의 추가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긴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에 따른 유동성의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있는 원유, 오펙 국가들의 협의, 결국은 감산 합의 도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달러까지 하락을 했던 국제 유가, 지금 5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까지 만들어져 있고, 이 이야기는 결국은 국제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틀린 말이 분명히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 아울러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제 유가의 방향성, 국제 유가의 하방 경직성 확보, 이 부분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결국은 물가라는 부분,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은 과거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장 내 가장 최근 들어서 핫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군이 되겠습니다. 물론 올해 초 다보스 포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시장 내에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 속으로 아직 명확하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연말로 다가갈수록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원년이, 그리고 성장으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연도가 아마도 내년이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겠느냐. 이제 그 내년이 되면 애플의 아이폰이 시장 내에 도입이 된 지 딱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이폰이 도입됐던 당시 소위 말하는 시장,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혁명이다라고 이야기가 붙여졌습니다. 레볼루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붙여질 정도로 사실상 우리 시장 내에 그리고 우리 생활 내에 큰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를 몰고 왔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혁명, 어찌 보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속에서 IoT랄지 아니면 AI랄지 아니면 빅데이터랄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랄지, 실질적으로 2017년도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증권시장 내 다양한 어떤 시장의 관심을 이끌어내면서 전반적인 그 관련 업종군들이 한 가지 두 가지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각종 산업 간의, 이종 산업 간의 융합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IT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자동차로 먼저 번지고 선박으로도 번지고 레저 산업으로도 번지고 항공 산업으로도 번지고 의료 산업으로도 번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생활 환경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된다라는 부분, 우리 생활의 중심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 아마도 이번 1월 5일에서 1월 8일